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인입니다. 네, 반밤 미증시가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하락한 지 또 하루 만에 반등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오른 지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 지난주에 나왔던 7월에 실업률이 4.3% 나온 거를 보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은 아닌가.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전 같았으면은 이러한 굿뉴스가 나오면 배드뉴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흔들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다 쪽에 굿뉴스로 시장은 반영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회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3% 오르면서 5,319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2.87% 상승하면서 16,6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6이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나요? 다우존스 지수는 1.76% 올랐고요. 39,4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간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직전주 대비해서 17,000여 건이 줄고 예상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1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실업률이 지난달에 4.3%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었고 글로벌 증시가 골깊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죠. 월간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함께 나왔던 계속 청구 건수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말 강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유독 반도체주들의 힘이 참 좋았었는데요. 엔비디아 필두로 엔비디아가 6%가량의 반등 보여줬었고요. 퀄컴, AMD, TSMC,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면서 반도체 지수 6.8% 거의 7% 가까운 숫자를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TSMC 보겠습니다. 6%의 급등을 보였는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나노, 5나노 공정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공정 제품의 가격을 일제히 8%를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보였고요. 대만 언론통신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원체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생산시설을 100%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함을 겪고 있는 거고요. 지난 6월에 이 TSMC 웨이퍼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면서 안 그래도 엔비디아 계속해서 TSMC 가격 올려야 된다 부추긴 바가 있었습니다. 공헌에 비해서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도 주가 끌어올리는데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TSMC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좋았는데요. 전체 시장의 맵을 보시면 참 오랜만에 눈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초록불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메디카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록불이 들어갔고요. 빅테크 종목들이 오랜만에 M7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 초록불을 켰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부터 보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올랐으니까 평균 수익률이 다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6%대, 브로드컴도 6.95%, AMD도 6% 가까운 상승이 보였고요. 퀄컴도 5.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등의 종목들도 모두 6에서 7%대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07% 올랐고요. 애플 주가는 1.6%대, 구글도 1.9%, 그리고 메타의 주가가 4%대로 탄력이 좋았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1.6%, 테슬라도 4% 가까운 상승, 그리고 임의 소비자 쪽에서 포드와 GM도 함께 올랐고 모든 종목들, 특히나 나이키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파리올림픽에 대한 특수를 또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2% 넘는 밤사이에 상승이 보였습니다. 홈디포 그리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치폴라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초록불을 켰고요. 지금 임의 소비재 바로 옆에 있는 필수 소비재 쪽에서 유일하게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브랜드입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여러분들 이제 카페인 관련한 음료로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적 발표 내용이 실망스러우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다른 종목들은 필수 소비 재단에서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멤버십 관련해서 쉐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3.6%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3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핏의 최애 탑픽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속에서 주가는 4% 넘게 올랐고요.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도 1%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바로 옆에 있는 또 빨간불이 보이시죠? 종목의 주인공은 바로 워너브라더스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 발표 내용을 전달했는데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밀렸고요. 반면 넷플릭스의 주가는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라니니도 실적 발표를 했죠.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그리고 다양한 그 약품에 대해서 더욱더 파이프라인도 늘어나고 뭔가 호재 만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무려 9%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암젠의 주가도 3.9% 급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금융주 쪽으로 넘어오자면 JP모건이 1%,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도 3% 가까운 상승이 보였고 버크셔 서웨이의 주가도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참 좋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1111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5,300억 원이 찍히면서 전년 동기에서 31%가 성장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은 62억 달러가 나오면서 한화 8조 5,3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의 매출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48억 달러가 나오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3배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실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줬던 마운자로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17억 달러가 나오면서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두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뿐만 아니라 유방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베르제니오 덕분에도 큰 성장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9%가 넘게 올라서 845달러에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밤 급등 나왔었던 팔란티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에 AI 및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무려 11%가 넘게 뛰어 올랐고요. 팔란티어 매출 대부분은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매출 중에 미국 정부가 차지한 부분이 무려 40%라고 합니다. 최근 분기 매출 호조와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도 발표가 됐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미 한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익스피디아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가 됐었고요. 주당 순이익, 매출액 모두 다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총 예약 건수도 6%가 상승을 하면서 예상 이상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지만 주가는 내림세를 그려갔습니다. 회사의 전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익스피디아 CEO 고리는 7월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여행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이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올해 좀 상당한 부진을 이어가기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11%가 넘게 올랐었지만 익스피디아 올 한 해 동안 무려 22%가 넘게 떨어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보겠습니다. 무려 21%의 폭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요. 수익이 73%가 증가가 되면서 1,100달러가 돌파가 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6,500만 달러에서 7,7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아울러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멜리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음성과 대화형 AI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매출과 비용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라는 분석도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 약 1억 6천만 달러의 현금과 3,900만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운드하운드 AI 급등하면서 5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4가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전히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죠.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줄어든 실업수당 신청, 과연 안심해도 될까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밤사이 나왔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은 환호를 했죠. 네, 이달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주 대비 1만 7천 건이 줄어든 셈인데 최근 나온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이 수치는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 만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늘어나지는 않았고 수치 자체도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BMO 캐피털 마켓의 미국 금리 책임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며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건 좋은 소식이라면서 이를 고려하면 이달 초 시작된 공황은 과장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함께 나온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 소폭 상승을 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평균은 24만 750건을 기록하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업자가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지나친 우려는 하지 말되 조금 신중을 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해석은 약간은 엇갈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는 이 관련한 데이터들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입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장 폐지 관련한 기업들 지금 좀 떨고 있을 텐데요. 나스닥 시장에서 자격 미달 기업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30영업일 연속으로 종가 기준으로 1달러를 하회할 시에는 경고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향후 기업의 항소 절차 폐지 등 상장 폐지 더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나스닥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격 미달 기업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강화하는 제안서를 제출을 한 것인데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30영업일 연속 종가가 1달러를 하회하면 경고를 받고 또 180 이내에 주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180일인 이 기간이 끝나도 또 한 번 180일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연장 이후 주가 회복에 실패를 하더라도 항소 절차가 있어서 상장 폐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이를 개정하고 항소 절차를 없애고 또 1년 이내 주식 역분할을 시행했으나 주가가 1달러 아래로 하락한 기업에 즉시 상장 폐지 결정을 통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한입 뉴스, 샐러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그런 프랜차이즈 가운데 샐러드 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샐러드의 시대입니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스위트 그린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점포 매출이 9%대 증가를 했고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건강식으로 떠오르는 샐러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확인됐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샐러드를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 이 샐러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탄탄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샐러드 프랜차이즈 스위트 그린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매출은 21%, 특히 종일 점포 매출이 9%나 늘었으면서 또 애널리스트의 기대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놓게 된 건데요. 물가 압력으로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여전히 건강식 그리고 샐러드에 대한 수요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덕에 이 기업의 주가 역시 애프터마켓에서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는 아마존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아마존이 중국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 저가 제품에 대한 공략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드렸는데요. 틱톡과 핀터레스트와의 콜라보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 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SNS 앱에서 아마존의 제품을 구매 가능하게 한 겁니다. 과거에 틱톡이 이제 월마트와 이런 콜라보로 나선 바가 있었죠. 아마존의 실적 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내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아마존이 틱톡 및 핀터레스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SNS 앱 안에서 아마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틱톡 또 핀터레스트 프로필을 아마존 계정과 연결을 해서 이 광고 게시글에서 직접 제품 구매까지 원클릭으로 쇼핑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AI 관련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 소식인데요. 오픈 AI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지코 콜터라는 사람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AI 관련한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픈 AI의 안전이나 보안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사람이 정말 많이 그 초기 멤버가 빠져나가는데 이분이 미칠 영향 좀 기대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픈 AI가 카네키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이자 또 AI 안전 연구자인 지코 콜터를 이사회 멤버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콜터는 대형 언어 모델의 안전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이런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참여해온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AI의 안전 및 보안 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입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실적 이야기 종목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어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보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실망감을 했다면 오늘은 일라일릴리로 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라일릴리 실적 내용 굉장히 좋다고요? 네, 일라이릴리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은 113억 2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98%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8.27%나 급증한 29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역시 3.9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기대마저도 넘어선 성적이기도 했고요.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99억 2천만 달러와 2.6달러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CEO는 2분기에 마운자로 또 젯바운드, 버제니오의 강력한 재무 성과를 이끌었다며 암, 신경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처음에 나와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유명해져 있는 그러니까 젯바운드 마운자로가 과연 얼마나 많은 매출을 냈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실적이 상당히 엄청났습니다. 네. 2분기 동안 마운자로의 매출은 30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미국 내 마운자로의 입지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미국 매출 비중은 전체 78%에 달하고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의 매출도 살펴봐야겠죠. 12억 4,320만 달러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11월 출시가 됐는데 탄탄하게 수요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일라이릴리의 핵심 의약품 중 하나인 버제니오의 성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암제인 버제니오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버제니오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하게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성과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탁월한 분기 실적을 낸 일라이 릴리, 가이던스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제시한 2024년 매출 가이던스는 454억 달러에서 466억 달러였습니다. 이전 가이던스보다 30억 달러나 높인 가이던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밤사 일랄리리 주가는 9%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뉴스는 AI 산업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팔란티어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AI 산업을 이끄는 두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8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국방 및 정보기관에 1급 기밀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협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팔란티어는 정부 고객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사 제품을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팔란티어가 구축한 극비 클라우드 내부에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채택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두 회사의 제품이 결합되면서 미국 국방부 직원들은 물류, 계약, 실행 계획과 같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CTO는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을 국가 보안 장치에 도입함으로써 국방 및 정보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방식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간의 파트너십 확대로 미국 정부가 첨단 AI 기능을 안전하고 또 보안이 유지되고 책임감 있게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사실 이 두 기업은 약간 경쟁 관계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두 기업은 협력하기도 하지만 또 경쟁 구도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네. 삼성전자의 프로젝트를 둔 경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가전제품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명 루비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두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팔란티어 세 곳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일 복수의 국내 매체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DX 부문은 지난 한 달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또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개념 증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루비콘 프로젝트 팀은 세 기업의 갤럭시 스마트폰 최신 기종 관련 주요 데이터를 학습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후 DX 부문 내 주요 부서 직원이 각자 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기업인 LIG 넥스원은 8일 팔란티어와 미래 무기체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협약에서 LIG 넥스원은 정찰용 무인 수상정, 또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 기뢰 제거, 전자 스펙트럼 작전 개발 과정에 팔란티어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핵심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주가 움직임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팔란티어의 주가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29.2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소식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AI 관련한 시장의 이야기까지 전달드렸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